2조 정도 실탄을 매각하면서 신성장 동력에 육성할 것으로 보이고 지배구조 개선이나 주주가치 환원에도 쓸 것으로 보입니다. LG엔솔 지분가치 매각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영국의 펠리세나 행동주의 펀드가 압박을 가하고 있죠. 그게 중요한 게 방향성에도 역행하는 건 아니다. 최대 주주의 이익에도 일치하는 구조다. LG화학이 갖고 있는 테네시 양극재 공장이 본격적으로 외부 판매 물량, 도요타, 이번에 수주받은 파나소닉, 테슬라 말로 추정되는 물량이 회복되면서 가동률이 급격하게 떨어졌던 LG화학의 양극재 공장이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내년에는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흔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11월 16일 일요일입니다. 즐거운 일요일 보내고 계시는 거죠?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굉장히 힘이 닿는 글들을 많이 남겨주시고 또 정성스럽게 길게 남겨주셔가지고 진심으로 도움이 되고 올려주시는 댓글들이 저한테 영상을 올리는 가장 큰 힘이 됨을 말씀드리고 훈훈한 집 구독자분들하고 끝까지 좀 오래오래 재밌고 즐겁게 실제로 투자로 많이 내셔가지고 경제 독립으로 가는 힘든 여정을 함께 같이 끈끈하게 가족처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제 새벽에 보니까 테슬라는 조금 올랐고요. 앨범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앨범알 주가 수준이 리튬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니까 이 앨범알의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서 54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14불까지 올라왔거든요. 약 2배, 100% 정도 올라왔고 지금 추세는 완전히 앨범알도 상향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앨범알의 주가가 말해주듯이 리튬 가격이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리튬 가격이 제 의견이 아니라 포스코홀딩스 컨퍼런스 콜에서 밝힌 거는 최소한 여기서 내년에는 한 80%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리튬 관련된 공급이 중국에서 여전히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거고요. 물론 밝혀진 거는 CATL만 나오고 있지만 그 밑단에 있는 후발 업체들도 충분히 이 가격을 못 맞춰서 또는 공급할 만한 수요가 적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후발업체들은. 일단 앨범알 주가가 어제도 좋았고요. 앨범알 플러스 마감했고 어제 리비아는 자세히 찾아보진 않았는데 리비아는 어제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겪었습니다. 최근에 뭐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스텔란티스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판매량이 생각보다 특히나 유럽에선 판매량이 한 27%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 YOY로. 이제 미국에서는 제가 10월달 데이터 다른 방송 가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테슬라가 한 마이너스 한 11% 정도, GM하고 포드도 한 10%대. 현대차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현대차가 마이너스 47%. 전년 동기 대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아하고 스텔란티스는 플랫했습니다. 폭스바겐 역시 마찬가지 플랫했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세액 공제가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예상한 것처럼 막 30%씩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는 수준은 아니다. 최근에 2차 전지보다는 지금 석유화학, 우리나라도 석유화학 사업을 지금 통폐합하고 있죠. 정부가 나서서 석유화학 사업을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미난 거는 기존에 잘 보이지 않았던 화학회사들의 레포트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조짐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화학주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시는 분이 없죠. 그런데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KCC, 유니드, 롯데정밀화, LG화학까지 이런 기업들이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에 저는 매일매일 순매수 종목을 체크하니까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고 바닥권에서 추세가 돌아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대장인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의 주가, 대한유화도 있네요. 살아나고 있습니다. 주가에 대한 부담이 없는, 물론 확인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에틸렌 스프레드, 판매 가격과 원재료 가격의 차이, 스프레드가 개선되고 있는지, 그 개선되는 게 유지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진짜 말 그대로 전방에서 공급이 얼마나 축소되고 있는지, 에틸렌 사업을 다 망가뜨린 중국이 얼마나 공급을 줄이는지, 그죠? 유럽은 얼마나 줄이는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 그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측면에서 화학주들이 다시 바닥권에서 꿈틀대고 있다. 그런데 화학주인데 2차 전지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LG화학을 안 볼 수가 없고 LG화학이 최근에 주가도 1월달 대비해서 68% 올라왔어요. 2차 전지 업종 중에 견조한 축에 속하고요. LG화학이 최근에 상당히 구조조정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여전히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LG화학 영상을 찍으면 상당히 제 댓글만 봐도 알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은 사람들한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주가는 상당히 견조하다. 그러면 우리가 역발상의 관점에서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강연회를 합니다. 오프라인 강연회를 하니까 11월 달은 다른 분하고 이제 2명이서 하고요. 12월 달에는 단독 강연회를 하니까 11월 달, 12월 달 다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고정 댓글로 달아드리니까 11월, 12월 단독 강연회 꼭꼭꼭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은 저하고 매일매일 소통하실 수 있고 제가 매일매일 시황을 분석해드리고 매일매일 업종과 기업, 업종은 하루에 1개에서 2개, 기업은 하루에 5개씩 매일매일 글로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제 새롭게 그 글로 보시는 게 부담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쭉 한 주간에 제가 다뤄드렸던 글의 내용을 영상으로 풀어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주간 트렌드라고 해서 매주 유튜브에 올리지 않는 기업과 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립니다.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을 하시면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긴밀하게 대응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1월 16일 기준으로 2차전지가 최근에 주가가 그래도 좀 올라와서 코스닥 정도 딱 주가 수준입니다. 지금 보시면 33.5% 평균 상승률이고요. 가장 주가가 좋은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역시나 IT, 반도체 쪽하고 결합된 기업들이고요. 한솔케미칼이 주가가 제일 좋았습니다. 한솔케미칼이 제일 좋았고 역시나 60%대 이상의 상승률 나타내는 거 보면 테슬라 쪽 가장 양극재단에서 LFP 양극재를 가장 빨리 양산하고 있는 LNF가 주가가 가장 좋았습니다. 71%고요. 화학입니다. LG화학이 67.6% 상승 나오고 있고 또 보시면 역시나 반도체랑 결합된 식가격을 만드는 솔브레인이 62.6%. 솔브레인은 전해액을 합니다. 재밌죠? 머티리얼즈 여기도 동박 사업은 좋지 않은데 헤로박이라고 IT 반도체 쪽에 모멘텀을 갖고 있어서 여기도 60%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 최근에 여기 없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 테슬라가 미국에 공장 갖고 있는 동박업체 찾는다고 해서 솔루스 첨단 소재가 상한가를 왔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다 주목해 봐야 될 거로 보고 있고요. SKC도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죠. SKC도 동박이랑 얘네는 유리기판 모멘텀으로 더 움직이죠. IT 반도체랑 관련된 업종 중에 그럼 저는 뭘 보냐? 저는 한결같이 빌리언스 캠퍼스에서 유형 모델에서 솔브레인을 말씀드렸어요. 저는 여전히 솔브레인이 가장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솔브레인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엔캠이 거래 정지됐죠. 분기 매출이 3억 미만이라고 나왔는데 그거 아니라고 이제 거래소에서도 다시 정정 공시를 냈는데 불안해요. 이런 3억이라는 수치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물론 IR 담당자 실수일 수도 있지만 좀 불안하다. 재무구조도 불안하다. 그래서 저한테 에코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저한테 에코프로 물어보시는 분들 엄청 많은데 에코프로 전 관심이 없어요. 에코프로 분석할 시간에 제가 빌리언스 캠퍼스에 다뤄드리는 기업하고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솔브레인 저는 양극재단에서는 코스모신소재, 대주전자재료 PNT, TC스틸, 동아기업 요 정도? 이 정도 회사들 다루는데도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사실 에코프로 BM을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에코프로 특히 관심이 없다 말씀드리고 여기 없는 기업들 중에 또 말씀드리면 저는 전고체가 엄청 주목받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에코앤드림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에코앤드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LG화학이 완전 상위권에 있다. 67.6% 엄청나게 최근에 주가가 회복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게 11월 달만 외국인 기관 순매수를 따로 떼온 겁니다. 11월 최근에 11월 주가 왔다 갔다 변동성이 너무 크죠. 되게 재미나요. 1등이 전혀 의외입니다. 셀트리온이 1등이고요. S-오일 화학회사 정유화학회사 3등입니다. 더 웃긴 건요. 2등에 인버스 2배짜리를 외국인 기관이 무조건 주가를 상방으로만 보는 건 아니구나. 이 인버스 2배짜리가 지금 2등이에요. 2등. 보시면 포트폴리오가 좀 많이 바뀌었죠. 여기 반도체가 지금 안 보여요. 반도체. 은행 있고요. 지주사. 삼양식품 있고요. SK바이오팜. 바이오네요 또. 바이오 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2차전지에 LG에너지솔루션 있고요. 2차전지에 LG화학이 있습니다. 바이오 또 있어요. 유한양행. 소비재의 KTNG. 이 KTNG가 주가가 상당히 견고합니다. 배당도 많이 줘요. 또 의외의 종목 있죠. 자동차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자, 이거를 외국인 순매수로만 따로 딱 떼봤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1등 또 셀트리온이에요. 2등 또 재미나요? LG CNS, IT 서비스라는 3등이 이수페타시스예요. 저는 반도체 소부장 중에 탑픽으로 보는 게 두 종목이 있는데요. 이수페타시스하고 테크입니다. 오늘 드디어 다뤄드릴 LG화학이 외국인 순매수 4등에 차지했습니다. 4등. 외국인 순매수 1,000억 넘게 매수했어요.
11월 한 달 동안. 외국인 기관 합산 순매수로도 8등입니다. 8등. 네, 여기 재미난 사실들은 주구장창 반도체 얘기를 할 때 의외로 바이오가 들어가 있고 2차 전지가 들어가 있고 소비재 단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유한양행 같은 거 바이오죠. KTNG, 삼양식품 다 소비재 단이죠. 반도체에 DB하이텍 들어가 있네요. 화학회사, SOL 같은 거 들어가 있다는 거. 수급의 변화 흐름을 좀 잘 보시라 말씀드리고, 자, 제가 요거 표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10% 손실 나면요 11.11% 수익이 나야 됩니다. 이거 꼭 표 어디 딱 내 모니터 아니면 내가 가장 잘 보이는데 두시고 이거를 계속 체크를 하세요. 내 종목에 대해서. 30%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얼마 되면 원금이 회복되죠? 43% 수익 나야지 원금이 회복돼요. 30% 손실 났다고 30% 수익 나면 바로 원금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40% 손실 나면 얼마 수익 나야 되는지 아세요? 67% 수익 나야지 원금이 회복돼요. 67% 수익 내기가 쉬울까요? 자, 50% 손실 났어요. 100% 수익 나야지 원금이 회복됩니다. 100%. 자, 2차 전지 평균이 마이너스 60%라더라. 2차 전지 평균이 마이너스 60% 정도 됩니다. 평균 하락률이 고점 대비, 최고점 대비. 자, 여기 있죠. 2차 전지 평균. 자, 마이너스, 요게 DD라는 거는 맥스 드로우다운, 최고점 대비 현재 주가 하락률이 마이너스 63%예요. 마이너스 63%.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꼭 잘 들어주세요. 자, 마이너스 63%란 얘기는 내가 수익이 몇 프로 수익이 나야지 원금이 회복되냐? 여기 요 중간에 있어요. 60%와 5% 사이. 175% 수익 나야 내 원금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175%. 175% 수익이면 100%가 2배잖아요. 200%가 3배고 2.5배 나야 된다. 2.5배. 지금의 주가에서 2.5배가 올라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 하고 싶냐? 손절을 할 수가 없다면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가 수억대 돈을 까먹으면서 계속 느끼는 거지만 마이너스 60% 70% 된 종목이 본전될 수도 있어요. 본전될 가능성이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요. 5% 될까 말까요? 아무리 우량주라도. 삼성전자 예를 들어 마이너스 50% 깨진 다음에 100% 수익 나서 본전된 거 얼마 기간 걸리셨죠? 5년 얘기 나오더라고. 5년. 근데 삼성전자니까 5년에 가능한 거고요. 삼성전자 외 잡주들은 얼마 될까요? 회복이 안 돼요. 결론적으로는 이 손실 구간 30% 손실일 때는 43%, 40% 손실일 때는 67% 수익이 나야 된다. 이 구간을 정말 기계적으로 설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또 다른 새로운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마이너스 60% 70%인 종목들 3년 5년 갖고 있으면 본전 될 수도 있겠지만 기회비용이 날아간다는 거 너무 중요한 얘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60% 70%가 본전되는 185%의 수익이 내기 쉽냐? 3배 올라야 된다고. 3배. 현실적으로 어렵다. 너무 어렵다. 말씀드릴 테니까 꼭 좀 내 포트에서 마이너스 50% 이상 손실 난 것들 있잖아요. 한번 냉정하게 지금 마이너스 50% 난 시점에서도 나는 이걸 들고 갈 매력을 최소한 5가지 이상 찾을 수 있고, 나는 이거보다 다른 종목을 비교해봐도 도저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내 논리적 근거가 상식선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 본인의 주관대로 하시면 되는데, 난 아무리 봐도 나는 냉정하게 2차 전지 한 70% 들고 있는데 반도체 소부장이 더 매력적인 것 같아. 요새 뜨고 있는 로봇이 매력적인 것 같아. 상대적인 매력들을 비교해서 지금의 주도주가 내가 갖고 있는 종목보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지금의 주도주보다 아무리 생각해도 매력도가 떨어지면 당장 지금이라도 포트폴리오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마이너스 난 종목들을 정말 미친 듯이 손절치면서 현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몇천 단위에서 몇억 단위까지 지금 현금을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럼 그 현금 만든 걸로 제가 마이너스 60% 70% 난 종목들 싸다고 그걸 살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걸 꼭 같이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구독자분들도 한번 지금 시점에서 주말이니까 여유롭게 시간 가지고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자 말씀드려요.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앞에 서두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LG와 NH, 메리츠, 현대차, 신한, 한투, 키움, 하나, IBK 미래, IM, 신영, BNK, 상상인, 한화, LS, DB, 유진, 상상인, KB증권 레포트를 모두 참고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양극재 3조 8천억 공급계약 설명해 주세요. 네, 미국 소재 배터리 생산 기업 쪽으로 4년 6개월 금액으로 치면 3조 7,647억, 약 1,000억의 양극재 납품 계약을 맺었고, 총 규모로는 현재 양극재 가격으로 보면 킬로그램당 30불 약간 미만이죠. 11만 톤으로 추정되고요. 정확히는 11만 2천 톤으로 추정이 됩니다.
전지 소재 캡티브 고객 쪽으로 내년까지 미국 얼티엄 셀즈, LG엔솔과 GM 합작, 여기 수요 부진도 있을 거고 생산 차질 우려도 있다. 거기다 유럽 생산 라인의 가동률이 급감했다. 부정적인 얘기가 쏟아져 나왔죠. 내년까지도 2차전지 첨단 소재 쪽 LG와 회의적이다. 얘기가 나왔는데 양극재 3조 8천억의 공급 계약이 터진 겁니다. 외부 고객사 확보 전략이 반전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네, LG화학은 이미 도요타, 지금 추정되는 파나소닉, GM 외부 고객사를 이미 3군데나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GM, 도요타, 혼다밖에 완성차가 없나요? 나머지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LG화학에 양극재 공급 계약 맺으려고 하겠죠. 이미 LG화학이 테네시에 6만, 엄청난 캐파죠. 연간 6만 톤의 양극재 캐파를 내년에 완공됩니다. 26년에. 외부 고객사 확보 전략 반전의 돌파가 될 것 같아요. 비캡티브 비중 확대되는 초입 국면에 있다. 출하량 증가하면서 생산에 대한 고정 비용이 감소하고 있어요. LG화학도 보면 첨단 소재 양극재 단도 영업이익률이 계속 개선됩니다. 25년보다 26년, 26년보다 27년. 자, 외부 고객사 GM 도요타 이번에 수주받은 게 테네시 6만 톤 공장에서 대응이 가능하고 테네시 6만 톤 공장 지금 LG화학이 밝힌 거로는 얼마든지 증설 가능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고 했어요. 최소한 27년까지는 고객사 생산 규모 증가 속도에 맞춰서 LG화학은 공급량이 내년에 중반부터 출하량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익성보다는 설비 효율성과 판매량 극대화를 LG화학은 우선시했습니다. 지금 추정되는 게 파나소닉으로 추정돼요. 파나소닉을 거쳐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LG화학도 테슬라로 납품이 될 것이다. 테슬라 예정된 신차 출시 플러스 저가 모델이죠. 모델2 하이랜드로 예상됩니다. 플러스 자, 로보택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지역에 확장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그러면 테슬라 공급망들 안정적으로 출하가 예상돼요. 가장 먼저 반응한 게 LNF입니다. LNF가 연초 대비 70% 넘게 올랐죠. LNF 주가만 가는 게 아니라 저는 LG와 같이 간다고 봅니다. 두 번째, 파나소닉이 중국산 배터리의 원소재를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산 BTR 실리콘 응급제가 배제되고 파나소닉에 대주전자재로 응급제 들어갔어요. 대주전자재로. 에너지 사업의 캐파 사이클이 다시 재진행 중에 있다. 파나소닉은 일본 외에 지금 미국의 네바다랑 캔자스에서 네바다는 41기가와트시, 캔자스는 30기가와트시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를 하고 있어요. 파나소닉발 국내 소재, 양극재, 동박 기업들 모두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LG화학이요.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양극재 출하량 세계 2위입니다. 2위. 물론 3원계에서만 3원계 LFP까지 포함하면 7, 8위권 되겠죠. 3분기 양극재 판매량이 전방 전기차 재고 조정, 수요 둔화 때문에 3분기의 양극재 판매량이 전 분기 대비 50% 감소가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LG화학의 양극재도 2분기, 3분기에 바닥 찍고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 하는 거고 분기별로 계속 양극재 판매량은 좋아질 거랍니다. 왜냐? 당장 내년에는 어디 물량이 반영되죠? 도요타 물량이 반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26년도 연간 전망 해주세요. 네, 신규 고객사 출하를 통해서 여기 나오네요. 큰 폭의 양극재 판매 확대가 기대됩니다. 이 큰 폭이라고 하면 최소한 50% 이상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현재 캡티브 LG엔솔의 양극재 판매량이 약 90% 수준이었다면 이게 80%, 70%, 60%대까지 계속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판매 비중이 2030년까지 40% 이상 확대하겠다고 LG화학이 24년도 말 컨퍼런스 콜에서 밝혔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올해 연간 판매량 4만 3천 톤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3조 8천억 공급 계약 연간 3만 톤씩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최소 연간 3만 톤입니다. 내년에 도요타 신규 양극재 출하량 나오고요. 3분기에 양극재 출하량 얼마나 많이 빠졌냐? 전 분기 대비 출하량 53% 빠졌고 판가 6% 빠졌고 가동률이 10% 하락했습니다. 내년에 신규 원통용 배터리 2170 뉴버전 양극재 출하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2170 뉴버전 원통용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내년 하반기에 공급 예정에 있습니다. 46파이급 원통용 배터리는 28년도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망입니다. 여전히 매출과 이익단에서 50% 넘는 사업은 어떤가요? 네, 3분기 석유와 관련돼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습니다. 저유가 원가 부담이 완화되고 있고요. 석유화 공급 수급 밸런스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게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급격한까지는 아니지만 공급 감소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유럽과 중국과 일본에서. 스프레드 상승세는 내년까지는 최소한 지속될 거라고 보고요. 특히나 LG화학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SFA라고 하는 지속 가능한 항공유, 이러한 새로운 신소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쪽에서 LG화학이 3대 신성장 동력의 이 신소재, 반도체 쪽 C3IPA, 전기차 타이어에 들어가는 SSBR, 요거 1등은 금호석유화학이죠. 초고중압도 PVC, 이런 고부가 제품 확대를 하면서 수익성을 차별화하고 있어요. PVC 어디가 있죠? 대표적으로 LG화학하고 어디? 하나솔루션. 중국과 인도, 러시아, 이란산 원유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중국과 인도가 원가를 싸게 후려쳐서 받는 게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가 경쟁력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이 반사수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주가가 막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을 띄고 있죠. 정부에서 여수 납타 크래킹 크래커 구조조정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진행 중에 있고요. 정부 주도의 구조 개편 되면 살아남는 건 LG와 롯데케미칼 정도, 대한유화 정도일 겁니다. NCC 에틸렌 생산 능력 우리나라 최소 270만 톤에서 최소 270만 톤에서 최대 370만 톤까지 감축하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마진 좋은 고부가 스페셜티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정부가 구조조정 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롯데케미칼과 HD 현대 오일뱅크의 대산 NCC 통폐합이 이미 산자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화학하고 GS 칼텍스 여수 NCC 통폐합 관련돼서도 설비 감축 나오면서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하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덩어리 큰 롯데케미칼과 HD 현대 오일뱅크의 대상 공장, LG화학과 GS 칼텍스의 여수 NCC 공장 통폐합되면 상당 부분 공급 감소가 예상됩니다. 글로벌 차원의 감축이 시도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더 중요한 건 글로벌 석유화학의 트렌드인데요. 설비 폐쇄 규모가 유럽은 360만 톤, 엄청난 규모죠. 아시아 중에 일본 포함해서 300만 톤, 한국이 370만 톤, 중국이 610만 톤이에요. 추정입니다. 추정.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세계 에틸렌 공급 과잉률은 4.1%에서 3.2%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구조조정의 움직임이 본격화된다고 하면 당장 내년부터는 석유화학 업황이 가시화되는 회복 국면으로 갈 것이다. 석유화학 업황이 가시화되는 회복 국면으로 가면 가장 큰 수혜는 롯데케미칼과 LG화학이 대한유화가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이 완화되는 방향성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1년 연기했죠. 그러면 전방 수요는 점차 회복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 최근에 주목받는 거는 요거죠. LG엔솔의 지분가치 축소, 순자산 가치가 바로 NAV인데요. NAV 할인율 축소는 얼마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자, LG에너지솔루션 기반의 스왑 수익 계약, PRS를 2.5%, LG엔솔 지분 2.5% 계약을 체결했고요. 지분 매각 대금으로 2조를 취했습니다. 어디가요? LG화학이요. 최근에 상승한 LG에너지솔루션 주가로 매각을 진행할 경우에 약 LG화학이 갖게 될 시세 차익은 7,200억 이상이 예상됩니다. 구조적인 변화는 뭐냐? LG화학이 갖고 있는 LG엔솔 지분 더 이상 부동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무구조 개선과 배당 확대의 잠재적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시그널이 이번에 2조 지분 매각으로 인한 시그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분가치 할인율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행동주의 투자자들, 대표적으로 영국의 펠리셔죠. 펠리셰. 자회사 지분 유동화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 요구를 더 해라. 그러면 이게 최대 주주의 이익에도 받아냐? 실제 LG화학의 최대 주주는 주 LG입니다. 근데 LG화학이 엔솔의 지분을 팔 경우에는 주 LG는 LG 엔솔에 대한 지배력도 강화됩니다. 주 LG의 가장 핵심 계열사 LG 엔솔의 지분 가치가 지배력이 올라가는데 LG 입장에서 LG화학이 LG 엔솔 지분 일부 파는 걸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최대 주주의 이해 상충 관계가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회사 지분을 활용해서 LG화학 입장에서는 신규 성장 동력을 육성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순자산 가치 할인율이 70% 이상 돼 있어요. 75% 정도 돼 있는데 그게 최소한 통상적인 지주사들의 지분 할인율 60% 정도 수준까지는 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자산 가치 할인율이 떨어진다는 건 결국은 LG화학의 시총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시총 이것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2조 7천억인데 LG엔솔 지분가치 2% 팔았죠. 79%입니다. 정확히는 79.83입니다. 이거를 할인율 75%를 준다고 치면 LG엔솔의 지분가치를 75%를 할인했는데도 21조 4천억이에요. 그것 밤에 LG화학의 시총 7조밖에 안 남습니다. LG화학은 석유화학도 있고 제약바이오도 있고 그죠? 첨단 소재, IT 소재도 있고 무궁무진하게 많은 사업부가 7조밖에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주가 최대 디스카운트 요인은 역시나 과도한 LG엔솔 지분 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활용해 미온적 LG엔솔 지분 판다 하면서 계속 미적미적거리고 안 파니까 LG화학의 주가에 대한 엄청난 할인, 디스카운트 요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PRS 거래 때문에 이 오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G엔솔 3분기 가동률이 50.7%까지 빠졌습니다. 이게 가장 낮은 가동률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LG화학의 3분기 가동률이 더 떨어졌습니다. 원래 작년 3분기에 69.1%였다면 지금 47.5%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LG화학의 양극재 가동률만 47.5%는 아닙니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코스모 신소재 마찬가지고요. 가장 부진한 게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LNF 마찬가지고요. 상반기 평균 가동률 52%입니다. 52%. 중국 배터리가 이것도 크게 기사 나온 데가 하나도 없어요. 중국 배터리 소재 거시안이라는 중국 배터리 업체가 미시간에 3조 5천억 투자해가지고 연 15만 톤의 양극재 생산해서 미국에서 캐파를 엄청나게 늘리려고 하고 미국에 양극재 공급 계약했는데 철회됐습니다. 철회됐어요. 3조 5천억이고요. 거시안 중국 양극재 업체 세븐에 들어가는 업체입니다. 3조 5천억에 15만 톤인데 이거 철회됐다고요. 이런 기사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다섯 번째 질문. 현재 LG화학의 양극재 생산 캐파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15만 톤이고요. 청주 6만 톤, 구미 4만 톤, 중국 우시에도 있습니다. 5만 톤, 테네시에 연 6만 톤. 26년에 중국이 제한 대상에 본격적으로 되면서 이 테네시 6만 톤이 플러스 알파 상당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 PFE 생산 자재 비중이 당장 내년부터 40%를 초과하면 AMPC 못 받아요. 그러니까 LG화학이나 LNF나 포스코 퓨처엠, 코스모 신소재 이런 기업들한테 파나소닉발 또는 테슬라 직접 또는 GM발, 포드발 이런 발주가 막 나올 겁니다. LG화학은 기존에 화유 코발트가 이 LG화학 51%, 화유 코발트가 49% 들고 있었거든요. 이 지분을 LG화학이 발빠르게 대처해서 화유 코발트 지분이 25% 미만으로 낮춰졌어요. 24%. 그럼 나머지를 어디가 갔냐? 도요타 통상이 25% 가져갔습니다. 구미 양극재 공장 지분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글로벌 3원계 양극재 시장 9월까지 15.3% 누적,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15.3% 증가했는데 3원계 양극재 2등이 누구냐? 에코프로비엠이 아니고요. LG화학입니다. LG화학. 72만 7천 톤, 총 72만 7천 톤이 3원계 양극재가 증가했고요. 총 3원계 양극재가 15.3% 증가해서 총 합계가 72만 7천 톤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에서 글로벌 구조조정 나오고 유가 약세 나와서 26년 만에 연간으로 LG화학의 석유화학 사업부가 흑자 전환한다는 겁니다. 지금 추세로는 그래요. 그 다음 LG엔솔 ESS 수주 미친 듯이 받고 있죠. 그거 언제 출하되냐? 당장 내년 중반부터 출하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LG엔솔도 실적 개선되겠죠. 첨단 LG엔솔 AMPC 첨단 생산세액공제 빼고 흑자 전환했죠. 추가 수주 실적 개선이 26년도에 본격 턴어라운드 된다는 거고요. 그 트리거는 북미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가 본격적으로 출하 증가된다는 거고요. 첫째는 LG화학의 양극재는 도요타 신규 납품 때문에 출하량의 턴어라운드가 나온다는 겁니다. 오일뱅크, 롯데케미칼, 크래커 생산 협의화 결국 구조조정 구체화 이것도 내년에 훨씬 더 가시화될 거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LG화학의 보완해야 될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네, 미국 말고 유럽, 동남아, 인도, 남미 등 높은 성장세가 기대되는 시장이 있습니다. 유럽, 동남아, 남미에서 중국이 엄청나게 배터리와 양극재를 팔고 있습니다. 우리도 유럽만 공략할 게 아니라 동남아, 남미 진출해야죠. 기술력 멀등하고 품질 뛰어나고 한데 데이터 센터용 에너지 저장 장치 EPS는 안정성이 핵심인데 여전히 LF가 현재로서는 주도하는 시장으로 갈 거라는 거고요. LFP 양극재 생산력이 곧 LG엔솔의 LFP 배터리 원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아직 안타깝게도 LG엔솔 LFP 배터리 미친듯이 수주받고 있는데 거기 양극재를 못 쓰냐. 정말 짜증나게도 중국의 상주리온
중국 양극재를 씁니다. LG화학 LFP 양극재 원가 경쟁력 확보가 주가 성장의 핵심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석유화학 사업부의 매출 비중은 점점 50% 미만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실적은 LG엔솔과 첨단 소재 사업부 양극재 실적 개선이 내년 실적 전체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행히도 LG화학의 영업 마진은 올해 바닥 수준이 3.3%대에서 내년에 5.8%, 27년에 8.7%까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LG엔솔은 LG화학은 여전히 국민연금이 8.64% 들고 있고요. 영국의 행동주의 펀드 펠리세가 계속적으로 LG화학에 지금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LG화학 올해 매출단에서 한 자릿수 꺾일 것으로 예상하고요. 다만 이제 내년부터는 50조대, 27년에 57조대, 매출이 50조대 회복이 될 것으로 보고요. 영업이익 올해 상당히 부진한 1조 5천억대지만 내년에 3조대, 27년에 5조대 영업이익 회복되는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올해 포스코 퓨처엠도 10% 정도 매출 감소 예상되지만 내년에 3조 7천억대, 27년이 기대가 되죠. 5조대 매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단도 26년도부터 1,500억대로 영업이익 회복되는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LG화학 수급인데요. 딱 이틀, 여기 보이시나요? 10월 23일하고 11월 12일 이틀 빼고 외국인이 한 달 내내 사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기관도 수급이 보험, 투신, 사모펀드, 은행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이 이틀 거래, 2거래를 제외하고 미친 듯이 외국인이 사고 있다. 누적적으로는 3,586억을 순매수 중입니다. 1월달. 포스코 퓨처엠 역시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조금 들어오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은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쪽 수급도 들어오고 있다. 신소재는 개인이 사고 있네요. 여기는 수급이 아직 방향성이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 LG화학 차트인데 LG화학도 요 구간과 요 구간의 퀀텀 점프가 한번 일어났고요. 요 구간과 요 구간의 퀀텀 점프가 일어났고 지금 역대급 최고 52주 신고가 42만 8,500원을 찍고 지금 살짝 내려왔는데 저는 38만 6천원 여기가 1차 지지선이고 34만 7천원이 2차 지지선입니다. 1차 지지선을 잘 지지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1차 지지선 깨지면 2차 지지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그런데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저점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상향 추세로 완전히 바뀌었고요. 고점 영역에 있는데 한번 역대급 거래대금 터지고 나서 거래대금을 급격하게 줄였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 LG화학 관심이 없죠. LG화학은 앞으로 2차전지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석유화학도 좋아지는 그림이다. 자, 이 보시면 LG화학 일봉을 보시면 엄청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그죠? 이런 착각이 든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일봉 보시고 나서 주봉, 월봉, 연봉을 보세요. 저 월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자, 요게 노란색이 1년 평균이에요. 1년 평균. 월봉으로 20월봉이면 그죠? 1년 6개월이죠. 맞죠? 요게 60개월 월봉으로 월봉. 그럼 5년입니다. 5년 평균 밑에 있습니다. 1년 6개월 평균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로 바뀌었죠.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면서 저는 이제 요 구간을 터치하는지 60개월 월봉 터치하는지가 이 추세의 월봉상에서도 변곡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추세가 있다. 자, 일봉 차트 모양이나 일봉은 완전 뭐 고점에서 그죠? 엄청나게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월봉 보는 순간 차트 모양이 완전히 바뀌죠. 자, 포스코 퓨처엠 마찬가지 꺾여서 다시 바닥 잡고 반등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고 거래대금 급격히 줄였고요. 코스모 신소재는 그냥 바닥권에 있어요. 그냥 바닥권에. 다행히도 요게 1년 이동평균선이거든요. 240일. 1년 이동평균선 위로는 일단 안착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LG화학 말씀드렸는데요. 1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가 지분 수익 관련돼서 2조 정도 실탄을 매각하면서 신성장 동력에 육성할 것으로 보이고 지배구조 개선이나 주주가치 환원에도 쓸 것으로 보입니다. LG엔솔 지분가치 매각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영국의 펠리세나 행동주의 펀드가 압박을 가하고 있죠. 그게 중요한 게 LG의 최대 주주의 방향성에도 역행하는 건 아니다. 최대 주주의 이익에도 일치하는 구조다. 최대 주주도 LG화학이 LG엔솔 지분 매각하면 최대 주주 LG의 LG엔솔 지분 가치가 올라간다. 결론은 반대할 이유가 명분이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 글로벌로 에틸렌 공급 과잉을 주도한 중국이 약 610만 톤, 유럽과 일본이 370만 톤, 300만 톤, 우리나라 370만 톤 공급 축소가 대폭 예상되는 본격화 흐름 26년. 세 번째, 우리나라 정부 주도하에 롯데케미칼과 현대오일뱅크, 대산 NCC 통폐합 또 뭐 있죠? LG화학과
GS 칼텍스, 여수 NCC 공장 통폐합 이런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구조조정이 나오면 당연히 롯데케미칼, LG화학 이런 살아남는 최상위 업체가 결국 그 수혜를 볼 것이다. 네 번째, LG화학이 갖고 있는 테네시 양극재 공장이 본격적으로 외부 판매 물량, 도요타, 이번에 수주받은 파나소닉, 테슬라발로 추정되는 물량이 회복되면서 가동률이 급격하게 떨어졌던 LG화학의 양극재 공장이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내년에는 올해 실적 바닥 찍고 첨단 소재 양극재 쪽도 회복되는 그림으로 갈 것이다. LG화학의 양극재는 파나소닉, 테슬라로 끝나지 않고 외부 판매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섯 번째는 LG화학의 석유화학 사업부 매출 비중이 줄어들면서 LG엔솔의 지분 가치 그거조차도 행동주의 펀드에 계속 공격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LG화학이 양극재 사업부 외에 첨단 소재 사업부와 엔지니어 플라스틱, 고부가치 사업부가 실적이 회복되는 그림으로 가면서 LG화학은 당연히 2차전지 살아나는 그림과 석유화학 사업부 살아나는 그 두 그림의 모든 수혜를 받을 종목이 LG화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한 달 내내 미친 듯이 사고 있는 게 괜히 사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LG화학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11월달 오프라인 강연에 12월달 오프라인 강연에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도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주말에 이 손절률 꼭 아주 심각하게 내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종목들의 손실이 회복되려면 얼마나 수익이 나야 되는지 그거 꼭 다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저한테는 가족분들입니다. 가족 여러분들 그거 꼭 계산해 보시고 또 다음 주 평일에 또 열심히 준비해서 콘텐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